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보실 책은 NRM 키의 도파민 네이션입니다. 펴낸 곳은 흐름 출판입니다. 저자이신 NRM 키는 예일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스탠퍼드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각종 중독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책 날개에 있는 추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중독되는가? 우리의 뇌는 어떻게 쾌락과 고통을 조절하는가? SNS, 약물, 술, 도박, 쾌락 과잉의 시대에서 균형 찾는 법. 이 책은 쾌락을 다룬다. 동시에 고통도 다룬다. 무엇보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세상을 결핍의 공간에서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중독성 물질, 음식, 뉴스, 도박, 쇼핑, 게임, 채팅, 음란문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오늘날 큰 보상을 약속하는 자극들은 양, 종류, 효능 등 모든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 디지털 세상의 등장은 이런 자극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세대에게 쉴 새 없이 디지털 도파민을 전달하는 현대판 피하 주사침이 됐다. 나는 아직 무언가에 중독된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담컨대 머지않아 자주 찾는 웹사이트에서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자 NRM 키 교수는 인간의 뇌를 둘러싼 쾌락과 고통의 줄다리기를 풍부한 임상 사례와 최신 뇌과학, 신경과학으로 풀어낸다. 도파민의 유혹에서 벗어나 회복의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은 인간, 뇌, 중독에 관한 이해를 넓혀주고 삶의 균형을 찾는 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고 9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부부터 3부까지 그리고 1장에서 9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쾌락과 고통의 이중주, 2부는 중독과 구속의 딜레마, 그리고 3부는 탐닉의 시대에서 균형 찾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1장은 자위기계를 만드는 남자, 2장 행복에 중독된 사람들, 3장 뇌는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4장 도파민, 나와 중독을 이해하는 7단계, 5장 자기구속, 중독 관리를 위한 3가지 접근법, 6장 처방약의 두 얼굴, 7장 고통 마주보기, 8장 있는 그대로 말하라, 9장 나를 살리는 수치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본문은 2부 중독과 구속의 딜레마 중에서 4장 도파민, 나와 중독을 이해하는 7단계 부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에 나와 있는 도파민은 7단계의 앞글자를 따서 묶어놓은 것인데요. D는 데이터의 D, 너 자신을 알라. O는 목적, objectives의 O, 핑계 없는 무덤 없다. P는 문제, problems의 P,
중독의 악영향을 찾아라. A는 절제, abstinence의 A, 30일의 인내. M은 마음챙김, mindfulness의 M, 고통 들여다보기. I는 통찰, insight의 I, 진짜 나와 대면하기. N은 다음 단계, next steps의 N, 중독 대상과 새로운 관계 맺기. E는 실험, experiment의 E, 중독과 친구가 되는 법입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준 거예요. 미국 10대들의 특징인 침울한 목소리로 델릴라가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나는 말했다. 부모님이 왜 나를 만나라고 한 거예요? 제가 마리화나를 너무 많이 피운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저의 문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피우는 거고요. 선생님이 그걸 좀 해결해주면 제가 마리화나를 피울 일은 없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슬펐다. 해결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내가 말했다. 델릴라가 가진 불안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늘씬한 팔다리에 세련된 모습의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시작은 중학교 때부터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기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불안감이었고요. 왁스펜을 한번 해야지만 침대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참고로 왁스펜이란 대마 추출액인 속칭 왁스를 흡입하는 일종의 전자담배식 파이프입니다. 왁스펜이요? 네, 지금은 전자담배식으로 해요. 한때 블런트와 봉을 하기도 했고 낮에는 사티카, 자기 전에는 인디카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농축물에 꽂혔죠. 왁스, 오일, 버더, 셔터, 시저, 더스크, 퀴소 같은 것들이요. 주로 전자담배를 써서 피워요. 가끔은 볼케이노를 쓰고요. 먹는 건 별로지만 중간에 하거나 피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긴급용으로 할 거예요. 나는 왁스펜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델릴라 본인이 일상적으로 대마를 하고 있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고들게 했다. 여러 환자와 강박적 과용 문제를 두고 수년간 이야기하면서 만든 나름의 구성체계를 통해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 이 구성체계는 도파민이라는 단어로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이는 알코올과 니코틴 같은 관습적인 중독 대상뿐 아니라 고도의 도파민을 야기하는 물질이나 행동, 즉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기댔거나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덜 고통스러운 관계를 가졌으면 했던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난 원래 이걸 치료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내 일상생활과 습관 만들기에도 적용하고 있다. D는 데이터. 너 자신을 알라. 도파민의 D는 데이터를 가리킨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단순한 사실들을 모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델릴라의 경우에는 그녀가 무엇에 얼마나 많이 자주 의존하는지 살폈다. O는 목적, objectives,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나는 델릴라에게 대마초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해달라고 물음으로써 대마초가 그녀에게 나름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가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을 것임을 확인했다. P는 문제, problems, 중독의 악영향을 찾아라. 고도의 도파민을 야기하는 중독 대상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도덕적 문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난다. 델릴라가 자신과 부모 사이에 커지는 갈등을 제외하고 단점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10대들에겐 흔한 일인데 10대만 그런 것도 아니다. A는 절제, abstinence, 30일의 인내. 절제는 항상성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강한 보상에서 쾌락을 얻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중독 대상을 사용하는 것과 느끼는 방식 사이에 진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델릴라에게 말했다. 기분이 안 좋아진 후에야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를 끊으면 처음에는 불안감이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대마초가 없을 때 안고 살아야 하는 불안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안감이죠. 대마에 기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빨리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보통 환자들은 2주 정도 있다가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마음챙김은 최근에 미국에서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인데 초등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가르칠 만큼 미국인들의 생활에 아주 깊게 파고들고 있다. 마음챙김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마음챙김은 우리의 뇌가 뭔가를 하는 동안 뭘 하고 있는지를 재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마음챙김은 절제의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이를 인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마음챙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경험은 새롭고 예기치 못한 다채로운 조화를 만들어낸다. 고통은 계속 그 자리에 있지만 다양하게 변화하고 결국 자기만의 고통으로 남는 게 아니라 모두의 고통을 대승적으로 아우르게 한다. I는 통찰, 인사이트, 진짜 나와 대면하기. 델릴라는 한 달간 대마초를 끊는 데 동의했다. 한 달 뒤 나타난 그녀는 피부에 윤기가 흘렀고 굽은 어깨는 온데간데 사라졌으며 침울한 표정은 환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자신의 중독 대상을 최소 4주간 멀리하는 간단한 연습으로 자기 행동을 명확히 통찰하는 결과를 나는 임상치료와 내 삶 속에서 줄곧 확인했다. N은 다음 단계, Next Steps, 중독 대상과 새로운 관계 맺기. 나와 델릴라의 만남의 끝이 보이자 그녀에게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다음 달에도 계속 끊고 싶어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정신인 상태요. 델릴라가 말했다. 지금이 저의 최고 버전이에요. 그 순간 난 기뻤다. 나는 환자들에게 절제하는 한 달을 보낸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다. 이때 환자 대다수는 자신이 한 달 동안 절제에 성공하고 절제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다시 중독 대상에 기대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에 기대던 것과 다르게 기대고 싶어 한다. E는 실험, experiment, 중독과 친구가 되는 법. 여기까지 온 환자들은 새로운 도파민 설정 값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델릴라의 경우처럼 목표가 계속 절제하는 것이든 적당히 의존하는 것이든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함께 전략을 짠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면서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를 알아낸다.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는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점차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 고도의 도파민 상품이 말 그대로 곳곳에 널려 있어서 누구나 강박적 과용에 빠지기 쉽다. 중독의 임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중독 대상은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를 적당히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 저자는 몇 가지 자기 구속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NRM키 박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NRM키 박사님의 인터뷰가 올라와 있어서 시청을 해보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설명란에 주소를 올려놓을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